오늘 이 자리에 서니까 부일여성대학에 대해서 지금부터 20년 전인 것 같습니다. 그때 부일여성대학에 저 뒤에 강당이 컸거든요. 그쪽에서 강의했던 생각이 나요. 그때는 정말로 20년 전이니까 정보도 많이 접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고, 지금은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SNS를 통해가 많이 접하니까 그렇는데, 오늘 세월을 거슬러 가지고 20년 만에 다시 이 부일여성대학에 나오게 돼서 너무 오늘 개인적으로 너무 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산일보하고는 여러 가지 인연이 많았습니다. 대학에 있을 때는 부일 한방견실이라고 동의대학에서 매달 한의대 교수들이 나와가지고 한방으로서 치료하는 아마 질환들, 여기 계신 우리 여성분들께서 아마 수강 아마 들으신 분들 있죠? 예, 들었는데 오늘은 제가 나이가 금년에 해방둥이니까 7학년 조금 넘었거든요. 넘었는데 제가 이 대학을 정년한 지가 벌써 7년째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연 뭐를 만나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까? 어떻게 보면 오늘 하는 얘기는 우리 여기 참석하신 어떤 우리 부일여성대학의 수강생 여러분들보다는 내한테 하는 얘기, 내 인생에 마지막을 한번 정리하는 의미로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정리한 그 내용을 여기 보니까 다 나이들이 좀 50대 이상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아마 좀 공감되는 그런 얘기로서 좀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9월이 오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가 생각납니까? 패티김 노래 9월이 오면 또 생각이 나고 그렇죠? 제일 먼저 그게 생각나고, 아마 여기에서는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리 60년대 그때 보면 로커더스 미남 배우하고 미녀인 지나로로 부지대가 나온 캄 september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꼭 한번 보십시오. 캄 september라는 것도 있었고, 이 뭔가는 9월이 되면은 가을이 오니까 좀 마음이 좀 좋죠. 그러니까 지난 여름에 이 더웠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번 9월에는 좀 더 건강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이 갱년기 이후에 여성 관리를 했습니다만은 꼭 갱년기에 국한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강의라는 거는 세계적인 강의에 아마 제가 18분이 제일 고비입니다. 18분이 지나가면은 어떤 강의를 해도 산만해지거든요. 그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의가 뭐냐면 테드 강의라고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해보면은 강의하는 게 다 나와요. 최고의 강의는 18분 안에 끝을 내야 되는데 오늘 90분 하려 하니까 약간 좀 가운데 좀 힘이 들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걸 제가 최근에 와서 우리 의사들 모임에서 10분간 강의해 주려고 해서 한 내용하고 옛날에 했던 내용하고 요번에 제가 같이 편집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거를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거하고 통하는데, 저 그림은 이 블라디보스톡에 여행을 잠깐 가니까 그쪽에 박물관에 보니까 저 조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사람이 죽고 나면 있는 해월, 죽음을 생각하라. 오늘 얘기에도 조금 나옵니다만은 이거를 생각하면서 요거는 이제 일본에 제가 어디 여행을 갔더만은 그 방 안에 있던 거, 내가 매를 잇는다. 이거는 선문답 같은 그런 그건데, 워망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해 보면 나옵니다. 요 내용에 대해서 선문답이다 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놀이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음도 생각해야 되고 조금 더 자유로운 인간도 돼야 된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인드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주제는 건강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건강이라면 뭐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대소변 좋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그게 기본입니다. 삼쾌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왕 우리가 건강을 생각하는 면다면은 건강의 정의가 뭔가 세계보건기구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건강이라는 것은 어떤 단순한 질병이나 허약의 부재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말을 좀 어렵게 써놔놨습니다. 그러니까 몸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건강하면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되는데 최근에는 영적인 건강 상태까지도 같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대의학도 중세까지만 해도 프랑스 혁명이 날 때가 1789년입니다. 지금부터 200년 전인데 그 앞에까지는 의학적인 수준으로 본다면 동양의 한의학적인 수준이 높았는데 프랑스 혁명이 나고 나서부터 새로운 의학의 현대의학이 태동이 됐거든요. 그 앞에까지는 한의학이 정말 좋은 양생의학이 있는데 지금은 현대의학이 과학 문명의 발전과 더불어 가지고 너무 많이 발전이 됐는데 한의학의 장점은 뭐냐 하면은 정신적인 건강을 2000년 전의 사람들도 마음병이 사람을 힘들게 하고 병을 생기게 한다. 그런데 현대의학에서는 마음의 병이 정신이 된다는 것은 1935년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아직 100년이 못 됐죠. 우리가 생활에서 제일 많이 쓰는 요즘 단어 가운데서 스트레스란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있어가 내가 괴롭다. 그 말을 처음으로 의학적으로 제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인해 가지고 고생을 하는데 여기 우리 참석하신 우리 여성 수강님들께서 제일 아마 여성으로서 남자하고 딱 차별되는 것은 경도가 시작이 되게 되면은 임신을 할 수 있고 임신을 하게 되면 출산을 해야 되고 그게 제일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 50대 전후에 되면 폐경이 되고 그러니까 또 지금의 여기 아마 70대 이후에 되시는 분들은 아마 시집살이라는 것도 또 있고 또 여성으로서 사회 참여하는 기회도 적었고 그때만 해도 그러다 보니까 가사와 또 최근에 와서는 우리 젊은 우리 자제분들이 보면은 여성분들이라도 오히려 남자들보다도 더 아주 당차게 잘하고 있는 그런 발전된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여성들이 가사와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자기의 어떤 만족감 이런 걸 얻기가 기회가 아마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조선왕과 조선 왕비의 수명을 제가 한번 책을 가지고 쭉 한번 살펴봤는데 왕의 수명이 17세부터 83세까지입니다. 제일 오래 사는 왕이 누굴까요? 예? 예. 영조. 영조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자기 아들 뒤주에 놔놓고 죽었는데도 아침밥 먹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몸 관리는 철저히 한 사람이에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뭐 언젠가 저는 이 기회가 된다면은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건강을 가지고 한번 그거는 한번 제가 한번 해보고 싶은데 기회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거는 재료만 가지고 지금 봅니다. 보면은 실제 60회갑을 넘은 사람이 5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사망 원인은 대부분이 질환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나오다 신문을 보니까 조선시대 우리가 제일 성군으로 치는 세종대왕 정말로 게으른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고기 좋아해가지고 운동 싫어하고 예, 당뇨 맞습니다. 결국 당뇨 합병증으로 죽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왕비가 총 계산해 보면은 저게
추존 왕비하고 포함을 해가지고 42명이에요. 42명인데 평균 수명이 49세밖에 안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기 우리 오늘 참석하신 분보다도 훨씬 왕비로서는 살았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으로서는 지금 보면은 왕비 안 하고 지금 사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사망 원인을 보면 스트레스하고 연관된 죽음입니다. 그래서 왕비들의 사인은 제가 조금 큰 테마만 한번 짚어봤습니다. 제일 많은 게 스트레스죠. 왕과의 관계. 우리가 그때만 해도 후궁도 드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어떤 그 자식들의 장래와 안위, 그리고 친정집 식구들과 정치 참여. 제일 그한 게 또 세종대왕의 그 누굽니까? 처갓집이 심씨 집안이었는데 태종에 의해 가지고 전부 다 죽은 거 아마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비참한 종말이죠. 육족을 멸하고 그리고 후궁들과의 이해관계, 암투, 당파 싸움. 우리 아마 사극을 통해 가지고 많이 접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예전으로서 생각한다면 추운 날에 목욕 재개하고 하는 무모한 행위를 많이 했죠. 마음은 좋은데 그러다가 지금으로 말하면 폐렴이나 이런 거 걸리게 되면은 그때에도 항생제도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건강을 잃는 경우, 그 다음에 출산하면서 돌아갈 수도 있고, 또 무리한 욕심, 그리고 그 당시에도 3년상이죠. 지금은 우리가 뭐 3일장이죠. 3일장입니다만은 이런 무모한 간섭, 그리고 그때에도 결핵이 정말 많았고 또 열악한, 지금과 비교해 보면 500년 전, 400년 전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봐야 되겠죠.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조선시대 왕비들도 50살을 못 살았다. 경연기를 넘겨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그거를 경험 못하고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 이제 갱년기 지난 월요일인가 그 보니까 자궁질환에 대해서 강의 들으셨죠? 예, 그러니까 그 이야기에서 다 나왔습니다만은 여성의 아까 생리적인 특징은 남자하고 다른 것은 경도가 시작이 되어 가지고 경도가 끝이 나는 그 과정 하나만 틀리는 거죠. 그 나머지는 같죠. 그러니까 그거는 의학적으로 본다면은 에스트로겐의 호르몬 분비가 시작이 되어 가지고 난소 기능의 왕성했다가 쇠퇴가 되어 소실이 된다. 그러면 신체적으로는 자궁 질환이라든가 갱년기 이후에 골다공증이라든가 그리고 비뇨 생식 기관의 위축이라든가 또 갱년기 이후에 여성분들에게 많이 생기는 게 고지혈증 많이 생기죠. 이거는 많이 생기고 또 이 유방암이라든가 이런 질환이 생길 수 있죠. 그리고 정신적인 질환으로서는 쉽게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힘들게 갱년기 장애를 겪는 분들이 있죠. 열이 올라온다, 어깨가 걸린다, 손발이 저린다, 손발이 차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끝남으로 시작해가 생기는 것이 갱년기 장애 증후군이죠. 그 다음에는 마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열과 성을 다해가지고 자기 이상으로 사랑하고 관심을 쏟아주었던 애들이 이제는 대학도 가고 이래 되면은 또 떠나게 되죠. 그래서 뭔가 마음이 허전해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둥지 증후군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여성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남은 인생을 건강하게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보내면서 뭔가 인간으로서 자기 자존감을 높이고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뭐 특별한 답은 없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아는 얘기를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 역할을 다 아는 거겠지만은 면역 기능을 강화시키고 심장을 보호하는 효과를 갖고 있고
나쁜 찌꺼기 주는 걸 맞아주고 고밀 콜레스테롤하고 이런 관계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이제 정신적인 건강과 신체적인 건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조금 더 나는 이제 세밀하게 다른 걸 하나 더 추가를 해봤습니다. 노년이 될수록 여성분들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갱년기 이후에는 골다공증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뼈 기능이 약해지게 됩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무엇보다도 바른 자세가 돼야 되겠다. 허리와 무릎과 노년기에 제일 괴로운 게 무릎과 허리죠. 이게 바로 돼가 자세 바로 되는 이거를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구조적인 이것을 제가 여기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먹는 화학적이란 말은 조금 현대적인 말이죠. 결과적으로는 식이요법입니다. 먹는 게 전부 다 화학적으로 전부 다 설명이 되죠. 그러니까 건강한 식단 생활과 잘 먹고 균형 있게 잡히게 되면은 우리 몸의 호르몬 대사가 많이 다 보충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는 우리가 마음이죠. 아까 정신적인 건강을 어떻게 지켜나가느냐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신적인 건강과 신체적인 건강에다가 바른 자세 이것을 하나 더 추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제일 힘들게 하는 우리 여성으로서 그동안의 출산과 육아와 이런 것으로서 힘들었던 그 시기에 많은 스트레스를 겪으셨죠.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나 다 이제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기분이 나쁩니다. 그리고 수면 장애도 일어나게 되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밥맛 없게 되고 어떻습니까? 소화불량, 건망증, 가슴 뛰고 두통, 뭐 변비, 설사, 식은땀 나고 피로하고 이거는 누구나 다 겪는 거죠. 이 과정을 그냥 넘어가면 이거는 의사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 자기 나름대로의 가벼운 운동이라든가 친한 친구들과 만나가지고 같이 좀 얘기도 나누고 이렇게 되면 이거 넘어갑니다. 병 아닙니다. 그런데 요 단계를 조금 넘지 못하게 되면은 이제 몸에 이제 병이 온다는 겁니다. 이 스트레스에 대한 책들은 좋은 책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보게 되면 스트레스가 있게 되면 우리 몸에 콜티졸이 나와가지고 그 몸을 망가뜨린다 하는 그 의학적인 설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일본 사람이 쓴 하루야마 시게오라는 사람이 쓴 책이 세월이 가도 저 내용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얘기하는 내용과 또 제일 연관이 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 항상 밝은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무한정으로 공급되는 베타 엔돌핀 우리 몸을 기분 좋게 해주고 안 아프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분비되어 가지고 우리 몸의 면역력을 증가시켜 주게 되고 그러나 그와 반대되게 화를 낸다든가 좀 나쁘게 말하면 우리 삐딱하게 생각을 하고 전부 다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 노르아드레날이라는 물질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 이거 쉽게 말하면은 혈압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두 번째가 이제 병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한의학의 장점은 마음의 병을 일으킨다. 1500년 전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칠정상이라 그랬어요. 사람은 7가지 감정을 가진다. 기뻐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이런 마음, 이런 것이 병을 일으킨다고 해가지고 이제 치료해 준 것이 한의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거는 이제 정신과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여성분들에게 많이 일어나는 질환을 요거 대학에 있을 때 동의의료원에 있을 적에 정신과 그때 과장이 했던 중에서 2페이지를 제가 요거는 인용을 했습니다. 불안 장애, 스트레스 장애 뒤에 되게 되면 우리가 제일 간 게
요즘은 치매보다는 인지증이라 그러죠. 수면 장애 이제 이런 것이 일어날 수가 있죠. 제일 많은 것이 여성분으로서 화병이죠. 그렇죠? 우리 여기 참석하신 우리 혹시 70세 이상 되시는 여성분들께서는 그 젊었을 때 시집살이가 힘이 들지 않았습니까? 힘이 들었죠. 나도 이 지금 제일 미안한 게 우리 집사람한테 제일 미안해요. 지나고 보니까 그 시집살이가 세은 것 같아요. 내가 아들 오형제 장남이었는데 아들 오형제 장남인데 그때만 해도 내 막내 동생이 그때 어렸는데 구두를 닦으라니까 구두 닦으면은 밑에까지 닦았어요. 우스갯소리죠. 그렇게 그 적을 때 결혼을 해가지고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 모시고 살았는데 너무 지나고 보니까 제일 미안해요. 그래서 이 여성분들에게 나타나는 특유의 문화 증후군으로 봐야 되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이런 게 좀 없죠.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또 들어가겠습니다. 이 스트레스와 성격을 비교해 본다면은 스트레스가 잘 생기는 사람이 걱정이 많고 부정적인 성격이죠. 그리고 완벽하려고 하는 성격, 자기 주장을 잘 못하고 거절을 못하는 사람, 우유부단한 성격. 혹시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좀 싫으면 싫다는 소리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이고 뭐 좋은 게 좋다. 내가 참으면 되지. 대부분 우리 세대는 아마 다 그래 살았을 거예요. 조금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만 하는 친구들이 또 그런 친구들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 보면 우리 특히 이제 지금 다 연만한 세대는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요거는 뭐 얘기 나온 김에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일단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면서 그걸 컨트롤해 나가면서 그거에 힘을 내가 도전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는 변화의 속에서 자기 자신이 변화가 돼야 되는 거죠. 남이 시켜가지고 변화하는 거는 힘이 드는데 내가 변해가지고 되는 거는 스트레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건강을 지켜주는 것도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의사들의 도움을 받을 때는 받더라도 내가 건강해져야 되겠다는 스스로 변화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인드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스트레스가 많을 때 그냥 잘 넘어가면 되는데 잘 넘어가지 못하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 몸에 이제 병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신체적인 장애는 아까 어떤 게 나타나느냐면 머리에 탈모증도 생깁니다. 요즘 이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젊은 사람들 30대 이후에 원형 탈모증 같은 거 참 많이 있죠. 그리고 심장에는 가슴이 쪼이는 협심증, 또 협심증이 있어가지고 많이 쪼이게 되면 어떻습니까? 심근경색이 일어나가지고 하는 경우. 그래서 주위에서 스탄트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죠. 스탄트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소화기에 있어서 궤양이라든가 속이 쓰리고 또 과민성 대장, 또 신경을 쓰기만 쓰면은 화장실을 하루에 2-3번 가게 된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변비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만은 또 과민성 대장 같은 거, 그리고 또 신경 쓰게 되면은 소변이 아주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서 소변을 좀 참을 수 없어가지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급박해가지고 실수를 할 수 있는 이런 경우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밤에 주무시면서 잠을 자면서 이빨을 가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죠. 그리고 피부에 피부병, 원인 불명의 피부 발진, 그리고 잘 낫지 않는 건성 같은 거, 그리고 생식기에 있어서는 이 여성분들에게 있어서는 규칙적으로 나와야 될 경도가 규칙적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 그리고 남성으로서는 남자의 어떤 성기능 장애, 그리고 근육에 있어서는 경련,
기에 있어서는 이명과 현운 이런 것이 일어나게 되죠. 요 지금 신체적인 장애는 요거는 내가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미국 의학협회에서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생길 수 있는 질환이라고 책에 근거된 요 내용을 확실한 걸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 요 제가 오늘 전달하는 그 정보는 100% 믿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 이 원인이 뭐냐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하루야마 시계오가 뭐랬습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은 노르아드레날린 같은 물질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우리 몸을 상하게 한다 그랬죠. 혈압을 높이게 해주고. 그러니까 바로 의학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이 호르몬이 부신피질 호르몬입니다. 부신피질 호르몬이 우리 몸의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계를 혼란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게 되면 결과적으로 코티졸이나 이런 게 호르몬 내분비 대사에 장애를 일으켜가지고 콜레스테롤 같은 것도 많이 나오게 해주고 지방산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오게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과다하게 축적이 되게 되면은 이제 고지혈증과 동맥경화가 되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게 이제 병으로 가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많았을 적에.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오면은 자기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가 조금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요 단계 마음의 병을 마음에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처리를 본인이 못하게 되면은 극복을 못하게 되면은 이제 신체적으로 병을 일으키게 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예. 자, 그 다음에 구조적인 건강입니다. 오늘 제가 오늘 시간을 요걸 준비해 왔으면 좋았을 건데 바른 자세 아마 다른 데서는 아마 접하지 못할 그런 내용인데 하여튼 신체적으로 바로 걸을 수 있고 지하철 오르내리면서 무릎 안 아프면 건강한 건데 저도 지금 몸에서 제일 좀 취약한 부분이 무릎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 산에서 산토끼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은 검정산 오르는 것도 조금 힘이 들어가지고 그냥 평지만 걷게 되는데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조금 이제 무릎에 치료를 제가 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걷는 것 자체가 저도 별로 안 좋아요. 어깨가 약간 올라가지게 되고 허리도 조금 아프고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속병만 생각할 게 아니라 자세 바르게 하면서 지금이라도 그래서 최근에 와서 이제 바르게 걸으려고 책도 사가지고 지금 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오늘 참석하신 우리 여성대학의 수강생 여러분들께서는 바르게 걷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달라는 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르게 걸으면은 바르게 걷기 위해서는 무릎도 안 아파야 되고 발도 안 아파야 되고 그리고 이 정면도 보야 되고 모든 게 조화가 돼야만이 바르게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허리, 무릎이 제일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년에 있어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남자들도 다 그 칼슘 대사가 약해가지고 골다공증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생깁니다. 다 생기는데 여성분들로서는 특히 갱년기 이후에 에스트로겐의 장애로 인해 가지고 남성에 비해서보다는 더 골다공증이라든가 이 자세하고 관련되는 그런 질환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 질환이죠. 무릎, 어깨, 허리, 팔 우리 뭐 노래도 있습니다만은 제일 많이 병원에서 보는 게 허리입니다. 허리고 무릎 질환이죠. 치료 받으러 오시는 분들
분류해 보게 되면은 남자하고 남자 환자하고 여자하고 공통적으로 본다 하면은 허리 환자가 두 분에게 공통이 되고, 특히 여성분들에게 많은 질환이 무릎이에요. 여성분들 오시는 분들은 거의가 무릎이고, 또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정형외과 가가지고도 제일 많이 수술도 하고 하는 것이 무릎 질환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어깨 아픈 질환은 여성분들에게는 조금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이거는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많이 생긴데, 자세가 역시 나빠가지고 요즘은 전부 다 스마트폰하고 컴퓨터하고 전부 다 구부리니까 일자목이 되어가지고 어깨 아픈 질환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질환을 지금 아마 제일 강한 거는 저는 하여튼 무릎 질환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 다음으로는 허리 질환, 이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허리 건강의 핵심인데, 허리 건강 중에서도 장요근, 오늘 요거는 꼭 한번 장요근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장요근을 건강하게 하면은 허리도 건강해지고 자세가 발라지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나온 중에서 인터넷 검색을 한 번 더 해가지고 참고해야 될 그것은 장요근을 한번 찾아주기 바랍니다. 이 장요근이 오늘 그 그림을 조금 더 가져왔으면 더 직접적이었는데, 제가 오늘 와 보니까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허리에 디스크하고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제일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한테 치료하러 오는 사람들의 치료는 여러 가지 허리 아픈 사람들이 검사를 합니다만은 장요근 검사하는 걸 핵심으로 하고, 치료할 적에도 장요근 치료를 제일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요 장요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퇴 요게 사이에 있는 근육에서 지탱되는 게 장요근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어서려 하면은 앞쪽이 많이 당긴다 하시는 분들 전부 다 장요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려면 허리가 많이 아프다, 오래 앉아있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 전부 다 장요근의 많은 근육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특히 장요근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학적 구조입니다. 이제 우리가 많이 아마 접했던 겁니다. 생활 속에서 먹는 거, 우리가 하루에 3끼 먹는 거, 이거를 좀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생기는 것이 생활 습관병이죠. 잘못된 행동, 습관을 방치해가지고, 이것도 하루아침에 병이 안 됩니다. 병 걸리기도 어렵죠. 아니, 병 걸리기 어렵습니다. 병 걸리기도 어렵고 병 낫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하루아침에 절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습관병이 우리가 건강하게 장수를 하려고 하면은 요 범위에 안 들어야만 됩니다. 이게 제일 우리가 먼저로 봐야 되는데, 우리 요즘 사람들이 제일 많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많이 생기는 것이 우리가 당뇨병이죠. 인슐린 주사를 안 맞고도 당뇨에 병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경우가 제일 많죠. 그 다음에는 요즘 너무 먹거리가 좋아가지고 비만이 너무 많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치가 높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나이 드시면은 많이 생기는 것이, 나이 들면 이 쪼아주는 힘이 약하죠. 항문이라든가 우리 위도 쪼아주는 힘이 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밤에 특히 늦은 모임에 가가지고 먹는 걸 좀 많이 먹게 되면 새벽녘에 속이 썩인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것이 많이 생기죠.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게 생기게 되면은
기침 같은 것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비인후과에 아파가지고 가보면 약 처방하는 데 보면 위장 치료해주는 약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이제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질환은 물론 부모님으로부터 선천적으로 질병이 있어가지고 선천적인 요소도 있습니다만 병이라는 것은 선천적인 요소에다가 후천적인 요소, 자기가 더 책임이 더 많은 거죠. 이게 두 가지가 겹치게 되면은 더 안 좋아지는 거죠. 설사 자기가 약하게 태어났더라도 후천적인 힘으로 노력을 하면 이런 거는 전부 다 예방할 수 있는 건데 이런 병을 우리가 얻게 되면은 노년에 있어서 제일 힘든 것이 이 병입니다. 지금 생활 습관병. 그래서 이 증세들을 조금 있을 때 초기에 식이요법하고 타는 얘기죠. 규칙적인 운동. 이것으로서 치료까지는 못하더라도 관리는 충분히 되는 거죠. 병원 신세 좀 덜 지게 된다는 거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잠깐 이런 병에 있어서 어떤 병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뇨병 워낙 많이 나오는 얘기니까 짧게 한번 얘기해 보자. 아마 우리 중학교 때 제일 먼저 생물 시간에 보게 되면 호르몬 대사에 해보면 인슐린이 치장의 랑게르한스 시스템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 당뇨병이 생긴다. 우리 다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고등학교 때도 다 들었던 얘기고 지금도 제일 많이 듣는 거죠. 주위에서. 그래서 췌장의 랑게르한스 시스템에서 분비되는 인슐린 호르몬이 부족해가지고 이것이 소변으로 배출이 되는데 당뇨병이 있게 되면은 세 가지 증상이 흔히 얘기하죠. 많이 먹게 되죠. 왜냐하면은 보통 분들은 먹게 되면은 배가 포만감을 느껴가 그만 먹어라 이렇게 되게 되는데 당뇨는 그 먹은 것을 필요한 영양소로서 돌리지 못하고 소변으로 나가게 되죠. 소변으로 나가게 되니까 다시 돌아서면은 다시 또 배가 고프니까 먹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변으로 나가게 되니까 무엇이죠? 탈수 현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물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먹고 소변 많이 누고 그리고 입이 이제 구갈증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당뇨병의 3다 증상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당뇨병 가지고도 생활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 내가 조금 이때 해서 절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뭐를 해야 되냐? 합병증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해야 되거든요. 대부분이 당뇨병을 가지신 분들이 적절한 조리를 못하게 되면은 10년 뒤에는 합병증이 꼭 생깁니다. 그러니까 합병증으로 가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것은 의사들의 책임이 의사들이 도움을 줄 수 없고 그것은 본인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당뇨가 있게 되면은 주위에서 얘기를 듣겠습니다만 제일 그한 게 신경계와 혈관계를 제일 먼저 자극을 주기 때문에 손발이 저린다거나 손발이 저려가지고 참기가 어렵다. 수면하기도 어렵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아마 주위에서 그런 경우 보시죠. 손발이 저려가지고 혹시 내가 중풍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이제 검진 다 하고 마지막에 보면 당뇨병으로 인한 신경 증상이다. 아마 이런 진단을 받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는 당뇨로 인한 경우에는 지금은 조금 드뭅니다만은 시래기 가죠. 당뇨로 인해 가지고 요즘은 워낙 그 관리들도 잘하고 또 주위에서 적극적인 그런 의사들의 진료로서 시력 장애가 없습니다만 예전에는 그렇지 못해가지고 당뇨로 인해가지고 시력 장애도 많았고 지금은 조금 이 결핵이라는 것이 아까 우리 이조 시대 때 왕이나 왕비들이 질병으로 돌아간 이유가 그 당시에도 파스라든가 이런
항생제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결핵으로 많이 어려웠죠. 오늘날 또 간혹 가다가 우리나라가 선진국인데도 다른 나라에 비해 가지고 아직도 조금 나타난다는 것이 잊어버릴만 하면은 신문에 나타난 결핵이죠. 어느 병원의 간호사들 가운데서 누가 결핵이 있었다. 그래서 신생아한테 전파가 됐다. 며칠 전에도 한번 또 기사가 본 것 같아요. 잊어버릴만 하면 나오는 건데, 왜냐하면은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당뇨가 이런 게 이제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뇨라는 병이 참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어려운 질환, 평생 안고 가는 질환으로 봐야 돼요. 누구나 다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이제 조금 이따 이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자기 관리 별거 아니죠. 아까 지금까지 다 얘기했고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을 조금이라도 실천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풍을 한번 짚고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우리가 사람으로서 제일 안 걸렸으면 하는 질환이 물론 암을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인지장애증, 그 다음에는 또 우리가 뭐냐면은 이 중풍이죠. 손발을 잘 못 쓰고 사람을 알아보지, 심한 경우에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남의 도움으로서 생활해야 돼. 혼자 화장실 못 가고 참 이렇게 되는 게 나는 그게 제일 힘이 드는 것 같아요. 주위에서 혼자 힘으로 그래도 억지로라도 병원에 가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그래도 괜찮은 겁니다. 괜찮은데 병원에 가는 것도 혼자 못 가고 집에서 생활하는 것 자체도 혼자 못하고 이럴 때가 제일 어렵죠. 그런데 그런 분들의 대부분이 제일 많이 원인이 되는 것이 중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이 머리, 조그마한 이 머리죠. 이 머리 안에 사람으로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는 모든 것을 컨트롤해 주는 것이 머리입니다. 머리 안에 지금 이제 문제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머리 안에 문제 나는 것이 갑자기 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 조금 전에 얘기했죠.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심장병이 생겨가지고 관상동맥 경화증이 되어가지고 심하게 되면 심근경색이 되어가지고 숨을 못 쉬게 되어가 병원에 가보니까 이게 막혀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무엇입니까? 아까 스타트 우리 많이 주의해서 하는 거 보시죠. 이것이 혈액에 때가 끼는 동맥경화라든가 이런 것이 심장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의 머리까지도 같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머리에 생겨가지고 심장에 막힌 것은 뚫어주는 것은 쉽죠. 그거는 넓혀주면 되는데 머리에는 막혀버리면 그 막혔다 해가지고 그걸 뚫어줄 수가 없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머리 사진을 매일 찍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머리에서 일어나는 질환은 터졌느냐 막혔느냐 두 가지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우리가 산업화 시대니까 2000년도부터가 내가 동의대학에 91년도부터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2000년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병원의 응급실에 가게 되면은 제일 많이 보고 힘든 질환이 뭐냐면은 중풍이었죠. 중풍 중에서도 어떤 질환이었느냐 하면은 뇌출혈이었어요. 그래서 제일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병원 이름을 들어도 그거는 좋은 얘기이기 때문에 들어도 되겠네요. 봉생병원에서 제일 머리 수술이라든가 이런 걸 제일 많이 했죠. 왜냐하면 그때는 머리에서 중풍이 났다 하면은 막힌 것보다는 전부 다 터진 거예요. 혈압 관리 잘 안 하고 콜레스테롤이라는 거 이런 걸 관리가 그때만 해도 약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터진 것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또 하나 여기에는 얘기가 잠깐 옆으로 나간 얘기가 됩니다만은
그때는 교통사고가 많았어요. 왜냐? 그때는 교통사고가 나면서 우리가 그때만 해도 안전벨트 같은 걸 잘 안 맸죠.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은 머리가 제일 많이 다치게 되죠. 그러니까 뇌출혈, 인공적인 뇌출혈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뇌출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2000년도 이후에 우리의 생활이 점차적으로 더 고급스러워지고 의료 환경도 좋아지게 되고 모든 것이 사회, 교통 환경 모든 게 다 레벨업이 전부 다 됐어요. 되고 보니까 그 다음에 머리에서 많이 생기는 질환은 뭐가 생길까요? 터진 것보다는 뭐가 생기겠습니까? 막힌 것이 생겨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제일 많이 보는 것이 뭐냐면 뇌경색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뇌경색 질환이 하루아침에는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전부 다 아까도 말했던 콜레스테롤, 당뇨 이런 거를 적절하게 컨트롤 못할 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뇌출혈은 무엇을 조절 못해가지고 생기냐 하면은 고혈압이에요. 주위에서 제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혈압 조금 약 먹고 특히 우리 여기 참석하신 우리 여성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건강보조식품 아마 한두 개 복용 안 하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인터넷 검색하고 누가 뭐 좋다 아마 그 이야기 들으면 전부 다 해야 되죠. 하고 있죠. 자기한테 맞는 걸 하고 있을 거예요. 혈압이 자기가 임의로 조정된다고 혈압약을 딱 끊으면은 저때 사고가 나요. 그러니까 혹시 주위에서 친지분들 가운데서 혈압 때문에 그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절대 임의적으로 혈압약 복용 중단을 하지 않기를 꼭 부탁드려요. 혈압 높으신 분들 혈압 조절하면 됩니다. 혈압 높으신 분들 조절하면 절대 뇌출혈 안 옵니다. 안 오는데 대부분이 나타나시는 분들 보면은 자기가 의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병원 접근이 너무 수월하죠. 세계에서 제일 좋은 게 우리나라 병원입니다. 또 얘기 옆으로 잠깐 나갈 거예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잘 돼 있는 거 뭘까요? 의료계, 그 다음에 의료보험, 그 다음에는 인터넷 환경, 그 다음에는 공중교통기관입니다. 세계를 여행해 보면은 우리나라만큼 대중교통 이용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서울서부터 시작해서 안 갈 데가 없어요. 하루 만에 다 갈 수 있어요. 인터넷 좋고 최고입니다. 그 중에서 의료가 너무 접근이 좋은데 의료 쇼핑하는 경우도 너무 많이 보는데 절대 의료 쇼핑하시지 말고 어느 한 군데 의사라도 정해가지고 의사하고 충분히 상담만 되면 됩니다. 그러면 의사들이 저도 많은 환자를 봅니다만은 환자들이 많이 와가지고 병이 잘 안 낫게 되면은 의사도 사람이니까 부담을 느껴요. 정말로 이 환자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고민해 줘야 되는가 이거를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못하게 되면은 어떻게 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몇 분 치료하다가 안 되면은 병원 바꿔버려요. 그러지 마시고 혹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때는 내가 몇 번 간다. 의사하고 어느 정도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는가를 정하고 또 그래 되면은 그 다음에 만약에 못하게 되면은 도움을 청하면은 이런 것도 전부 다 도움을 주거든요. 의사가 혈압약 먹지 마라 할 때까지는 꼭 이거는 하십시오. 보험도 되고 부담 없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제일 강한 게 동맥경화입니다. 저거는 오래 살기 위해서는 여러 우리 여사님들이나 내나 똑같이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뇌경색이에요. 나이 많으면 누구나 생길 수 있는 건데 막히는 거를 안 오도록 해야 되고 막히는 것을 만약에 막힌다 하면은 임의적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뭐죠? 적게 막히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만약에 많이 막히면은 어렵지 않습니까? 수도 파이프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해동 수원지에서 물이 오는데
수도 파이프가 많이 막히면 여기 동구까지 물이 못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경색으로 인해 가지고 또 힘이 듭니다. 그러면 이 머리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머리 안에 이 조그마한 거 안에 사람으로서 수십 조의 세포가 있는데 어느 부위에 어떻게 장애가 왔느냐에 따라 가지고 나타나는 증상이 틀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풍이 왔을 때 그냥 놔둬도 출혈이 적게 오면 가만히 놔둬도 회복이 돼요. 그러나 심한 경우에는 손을 못 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가 없지만은 우리가 이거는 다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지주막과 출혈은 간혹 가다가 보는 건데 이거는 어디 이제 사고로 인해 가지고 일어나는 경우. 그리고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것이 그거죠. 갑자기 손발에 힘이 없다가 며칠 지나니까 회복되더라. 이게 중풍이 올 수 있는 신호입니다. 태풍이 올 수 있는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요약해 본다면은 고혈압과 동맥경화 이 두 가지로 요약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건강하게 술을 하려 하면은 지금 이제 답은 나왔습니다. 동맥경화하고 고혈압이 안 오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이 스트레스가 또 동맥경화를 일으킨다 했으니까 스트레스를 어떻게 우리가 잡아가지고 할 수 있느냐. 답은 나왔죠. 지금 병 걸려가지고 노령으로 가는 데 있어서 제일 강한 거는 동맥경화와 고혈압과 당뇨다. 이거를 바꾸려고 하면은 지금 우리 제일 얘기 많이 나온 것이 스트레스하고 식이요법이다. 이런 게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답은 벌써 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병이 걸릴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좋겠느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접하고 다 알고 있는 얘기를 내가 조금 더 살을 붙여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아까 이 세 가지로 내가 갈랐기 때문에 건강을 구조적인 거, 화학적인 거, 그리고 정신적인 거 세 가지로 갈랐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먼저 구조적인 것을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수면과 휴식이죠. 잠 잘 자는 것도 보약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생각 외로 수면을 충분히 못 취하기 어려워가지고 약 복용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죠. 주위에서 많이 보죠. 이 정말 잠만 잘 자더라도 어지간한 거는 많이 해결이 되는데 요거는 이제 개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뭔가는 말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는 또 무엇보다도 요거는 뭐 현대인의 필수 아닙니까? 우리 국가에서 얼마나 잘해주고 있습니까? 2년마다 한 번씩 정기 신체 검진 하라 하면은 조금 하루 이틀 귀찮지만은 그때 이왕이면은 위라든가 이런데 위라든가 대장이라든가 이런 내시경 검사 같은 거 이런 거 꼭 하셔야 돼요. 나는 괜찮다 하다가 의사분들이 생각 외로 힘든 경우가 많아요. 남은 치료를 해주는데 어쩌다 보면 잠깐 소홀하다 보면 내가 건강하다 착각을 일으킬 수 있죠. 정말 이거는 건강검진 이 좋은 세월 우리가 국가가 주는 의료보험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는 것은 건강검진 꼭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을 하는 것을 지금 우리나라의 세상이 지금은 너무 바깥에 보여주기 위한 얼짱, 몸짱 이런 시대입니다만 저는 운동을 하는 것을 어떤 운동을 해가지고 칼로리를 소모해가지고 내가 날씬하게 보인다 이런 관점보다는 요거는 이제 동양적인 관점입니다. 저는 오늘 요 이야기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운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돌리는 거거든요. 한문으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누구나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을 돌린다. 이거는 절대 미신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가 마주 보면은 사람을 첫 보게 되면은 첫 인상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느끼는 어떤 포스라 할까요? 건강해 보인다.
뭔가는 말로 표현을 못하지만은 그런 누구나 다 자기 나름대로 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만들 수 있다. 나는 그것을 그러면 어떻게 만드느냐? 동이라는 것은 이름 그대로 몸을 움직인다는 겁니다. 몸을 움직여주고 기운을 돌려주면은 우리가 동양 이야기에서 말하는 기혈순환이 잘 되어가지고 운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운은 자기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감하십니까? 정말입니다. 이거는 아프면은 자기 몸이 아프면은 얼굴이 밝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볼 적에도 뭔가 표정이 어둡죠. 약간 운동을 함으로써 몸의 칼로리를 빼고 몸짱을 만들고 바른 자세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운동을 함으로써 자기의 운도 바꿀 수 있다. 이거는 절대 그 어떤 비과학적인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동양의학적인 면에서는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일이 안 풀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히려 몸을 많이 움직여야 돼. 몸을 많이 움직이려 해서 억지로 뭐 나가가지고 힘든 일을 하라는 게 아니고 자기 몸 추스리는 것부터 하다못해 걷는 것부터.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내가 집이 동네다 보니까 온천천 같은 데 간혹 나가고 보게 되면은 온천천을 걷는 분들이 한 60, 70%는 여성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더 오히려 건강관리를 잘하는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나가실 때 애기 아빠도 좀 같이 손을 잡고 안 나가려 하시더라도 억지로 좀 걷는 걸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그냥 하루에 30분을 땀을 흘리는 운동을 꼭 그냥 내 몸을 이해한다는 그것보다는 자기의 운을 만드는 겁니다. 자기의 운을 확실합니다. 이 이야기는 꼭 오늘 드리고 싶은 저희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학적인 얘기죠. 식사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건강 얘기 나오면 아마 여기 오시는 뭐 전문가들 다 얘기 나오고 뭐 그 이야기 키워드 똑같은 얘기는 똑같습니다. 조금 적게 먹고 고루고루 섞어가지고 먹고 각 계절마다 나는 음식을 섭취하는 거. 우리 봄이 되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봄에 되면은 쑥국 먹죠. 위에 올라오는 봄에 되면은 만물이 땅에서 위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자연에서 나는 쑥국이라든가 갑자기 달래 같은 거. 예. 그리고 여름에는 자연이 우리가 땀을 많이 흘리니까 수분이 많은 것을 먹게 되죠. 그러니까 과일에 있어서 수박 같은 거 많이 먹게 되는 거죠. 또 여름에는 우리가 뭐 지금은 1년 내내 먹습니다만 냉면이라든가 각 계절에 지금 이제 가을이 되면 어떻습니까? 만물이 이제 연걸어 가지고 우리가 먹게 되는 계절적으로 먹는다면 과일이라든가 밤이라든가 계절에 맞춰 가지고 먹게 되죠. 겨울은 좀 단단해지죠. 겨울의 음식은 전부 다 자연에서 나는 걸 보면은 단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겨울에는 또 겨울 나는 우리가 그것을 고루고루 먹는 거. 별거 어려운 거 아닌데 잘 안 되죠. 어떻습니까? 다 할 수 있죠. 예, 잘 챙겨 먹으면 100세까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세까지 사는데 이왕이면은 병원에 좀 적게 가고 그것이 내 몸을 위하는 것뿐만 아니고 뒤에 자식들도 위하고 또 크게 본다면은 의료보험의 혜택도 주니까 국가를 위해서도 할 수 있는 거죠. 내 몸이 건강함으로써 나라에 도움도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자는 겁니다. 앞으로 남은 세월. 지금 아마 밑에 사람들은 100세까지 살 거예요. 저는 목표를 한 90까지 한번 잡아봤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조금 적게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참 이 식탐이라는 게 잘 안 되는 거 같죠. 그리고 어떤 때는 가족분들하고 지금 나도 지금 집에 집사람하고 둘이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힘든 게 뭐를 이제 집사람이 해와가지고 보게 되면은 시장에 가면은 아직 우리나라는 두 명이라든가 이런 혼자 사는 사람을 위해서 파는 게 없고 좀 많이 사야 되니까 한 번 하게 되면은 2, 3일 먹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문화는 옆에 우리보다도 먼저 지금 나가고 있는 일본 스타일. 지금 가만히 생활하는 게 보면 일본 스타일을 많이 우리 생활 패턴이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그한 게 아마 내 고민이나 여러분 고민이나 똑같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먹는 거 별로 어려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 신문 또 보니까 중국 음식이 너무 독성이 너무 많다. 아, 오늘 낙지볶음도 한 번씩 먹는데 조방 앞에 낙지볶음 먹죠. 아니 먹는데 우리나라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낙지볶음에 보니까 카드미움이 뭐 그래서 제일 그한 게 오늘 그래서 그거 보고 아침에 나오면서 집사람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바깥에서 외식을 하게 되면은 먹게 되는 음식의 대부분이 중국 음식으로 봐도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죠? 나와가지고 그게 지금 제일 고민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이제 우리 이야기가 자세 바르게 갖고 운동하고 그 다음에 먹는 거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 거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정신적인 건강. 요즘 우리 사회 제일 젊은 사람들 뿐만 아니고 제일 우리 사회가 다양화되는 시대다 보니까 너무 지금 정신적인 게 너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 제일 사회를 시끄럽게 하는 것이 중학교 학생들의 더구나 부산에서 좀 사고가 많이 난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그 댓글을 읽어보게 되면은 외부 사람들이 너무 좀 나쁜 것 같아요. 부산이니까 그따위 일이 난다고. 아니 인터넷에 보게 되면은 이건 그런 말을 들으면은 조금 그런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우리 여중 학생들 폭행 사건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우리가 좀 뭔가는 잘못 애들을 키우고 있다. 우리뿐만 아니고 학교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나도 책임이 있고 우리가 부모로서 어릴 때부터 가정교육을 역시 잘못 시켰다. 우리가 저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전부 다 정신적인 건강이 지금 바로 안 돼 있거든요. 지금 어디 공공장소에 또 가면은 좀 잠깐 옆으로 나가겠습니다만 No Kids Zone이라 그래가지고 어린애 데려오지 마라. 식당 안 와도 좋다. 그러니까 그것도 두 가지가 양립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러니까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일부 몰지각한 부모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식당에 와가지고 애들이 마음껏 난장판을 치도 말을 하면은 또 싸움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런 경우 아마 우리 여사님들 가서 처음에는 이쁘게 봐주는데 좀 얘기하라면 와 간섭하느냐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물질적으로나 모든 것이 수준도 높아졌는데 아직까지는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우리가 외국 나가서 생활하다 보면 외국에 가가지고 간혹 가다 요즘 여행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꼭 일본을 예를 안 들었더라도 여행 가보게 되면은 그분들의 공공의식은 대단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 모든 사회 문제 일어나는 것이 나는 정신적인 건강이 잘못됐다.
우리 어릴 때 여러분들 아마 여기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이야기는 그때는 먹고 살기 바쁜 시대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여건이니까 또 그렇게 됐지만 지금은 너무 풍족해지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지 않느냐. 우리가 좀 내부터도 반성도 많이 해보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와서는 반성한 데에서 어떨 그건 아닙니다만은 조금 더 우리가 더불어 가지고 공동체로서 우리들의 사회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내부터도 좀 더 정신적인 건강이 좋아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요 이야기는 또 재미난 얘기인데 평범한 사람들의 성공이라 그래가지고 혹시 뭐 요건 책 살 필요는 없습니다. 책 요분 적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책을 구체적으로 한번 읽고 싶으면은 요걸 아마 검색을 하면 나올 거예요. 노후 행복의 열쇠는 인과관계다. 그런데 미국에서 우리가 그래도 좋은 그 대학으로 치는 흔히 미국의 10대 좋은 대학을 치죠. 그 중에서 이 하버드 대학에 하버드대에 입학했던 1937년도생의 남자 268명의 72년간의 인생을 이제 추적해 봤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존 F 케네디 대통령, 우리 여기 연만하신 분들 생각날 거예요.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니까 1961년도 11월 달인가 그때 케네디 대통령이 그 미국 달라스에서 그 무게차 타고 가다가 그때 오스왈드라는 그 친구한테 그 총 맞아가지고 그때 암살당하셨죠. 그러니까 존 F 케네디하고 벤 블레들이 워싱턴 타임에 아마 편집국장 했을 거예요. 이런 대단한 사람들 그걸 쭉 추적을 해보니까 3분의 1은 정신질환을 앓았다. 미국 최고의 대학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쭉 해보니까 47세까지의 인과관계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서 나타났다. 그래서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가장 안정적인 성공을 이루었다. 우리가 쉽게 보면은 모았나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대로 살았다. 그래서 행복하게 늘는 7가지 요소, 꼭 뭐 이거에 따르는 건 아닙니다만은 고통에 적응하는 성숙한 자세. 오늘 뭐 요 이야기도 조금 있다가 또 나올 연관되어 가지고 나올 겁니다만은 운명을 받아들이면서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교육의 힘이라 해서 꼭 학교 교육만 말하는 것이 그거 아니고 오늘 우리 여기 참석하는 지금 여기에 참석하는 것도 저는 교육이라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좋은 강연, 좋은 미술관이 있으면 그냥 한다면 돈 안 주고 가는 그런 데는 가고 음악회도 부담 안 되면서 그런 데 많이 가시라는 거예요. 이런 거 듣고 조금 이제 사람에 따라 틀립니다만은 역시 사람은 안정적인 가정생활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이제 남자들 위주다 보니까 금연 그리고 검주까지는 그 하더라도 절주만 되면 안 되겠어요. 저도 뭐 술을 조금 좋아합니다만은.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운동, 적당한 체중, 이 중에서 7가지 중에서 5가지 정도만 되게 되면은 행복하다. 그래서 106명은 80세도 절반이 행복했다. 그래서 이분이 의학적으로 해가지고 한 이야기는 성공적인 노후의 열쇠는 지성이나 어떤 계급이 아니라 사회적인 적성, 즉 인과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어떻습니까? 예, 맞지? 예. 그러니까 남은 세월 자기 좋아하는 사람하고 많이 만나가지고
즐겁게 담소하고 맛있는 거 같이 먹고 거기 사람 사는 거 아닙니까? 별거 없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혹시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깊게 보려 하면은 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한번 관심이 있으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거는 내가 이제 젊었을 때부터 내가 좋아하는 건데 이 서머셋 몬이라고 혹시 그 책 가운데 달과 육펜스라든가 인간의 멍에 그런 소설을 썼고 그 다음에는 단편 소설도 많이 썼어요. 이분이 쓴 책이 재미납니다. 이분이 쓴 책은 읽으면은 지금 읽어도 재미가 나요. 복잡하게 뭐 토스옙스키라든가 뭐 이런 거 고라풍은 아니거든요. 혹시 책을 한번 최근에 와서 가을이 돼가 책 한번 보고 싶다 하면은 이 서머셋 몬 우리나라 번역된 거 요즘 많이 나온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재미나요. 첫째. 소설 읽으면 재미나야 되거든요. 연애 소설이든 뭐든 그렇죠. 뭐 철학 얘기하면 재미없는데 이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 접했던 제일 먼저 외국어로서 접했던 사람이 내가 서머셋 몬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외교관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 프랑스에서 생활을 했거든요. 프랑스에서 외교관의 자녀로서 생활을 했는데 자기 어머니가 5명을 놓았는데 자기 어머니가 어린애를 놓다가 조산을 해가 빨리 죽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고아 아닌 고아가 되어가지고 자기 삼촌 영국의 교회인 성공회 교회의 그 목사 집에서 어린 시간을 보내다가 영국의 기숙사 학교를 가가지고 자기 생활을 했는데 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영어를 외국어로서 배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 프랑스 말이 오히려 더 잘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늘 쓰는 책이 영어가 쉬운 영어로 써놨어요. 그래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어릴 때 고등학교 때 짧은 영어로서 이 사람 책을 읽을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영어 문장이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지금 아마 여러분들 손자 손녀들 가운데서 그 인간의 멍에라든가 이런 걸 책 보게 되면은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내용도 좋고. 그런데 이 사람이 하여튼 책이 재미있어요. 저 개인적인 편견이 아니고 가을에 서머셋 몬 책을 한번 보면은 사람 사는 게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거 느낄 거예요. 꼭 한번 권하고 싶고 이 사람이 나이가 60세 되어 가지고 쓴 책이 그 요약한다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자기가 어릴 때 고아가 되어 가지고 살았고 공부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뒤에는 의사가 되어 가지고 이과대학을 가요. 이과대학을 가가 의사가 되어 가지고 의사 생활을 하다가 작가로서 성공을 하는 것이 이제 인간의 멍에를 써 가지고 성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뒤로는 의사 생활은 안 하고 이제 작가로서 쭉 나갔는데 아주 그러니까 좋아하다 보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지금 얘기 나오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약간 너무 좀 좋아하는 지우치니까 내가 머리에 훤한데 대학교 1학년 때니까 1964년도 12월 달인가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거까지 내가 기억에 남는 거 보면 지금도 좋아하니까. 이분이 나이 60에 쓴 요약한다는 데 보면 자기 인생을 총 결산하는 거 그때만 하더라도 60세 인생을 결산하는 거 이해할 수 있죠. 만약에 지금 나이에 60세 대가 인생을 결산한다면 무슨 소리 하는 그런 얘기 안 하겠어요. 어릴 때 여기 우리 비슷한 연배에서는 부모님들 그때 해갑이면 우리 챙겨드렸죠. 가족들 모여가지고 그때만 해도 조금 되면은 음식점 하나 빌려가지고 같이 노래방 스타일도 우리가 하고 한 생각. 지금은 그렇지 않죠. 가족들끼리 식사를 하는데 그때 쓴 책이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고자 하는 총 결산이 요 이야기가 왜 갑자기 나오느냐?
인생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오직 이것이다. 됐다 이거다. 뭐냐? 각 사람들은 자기 성격하고 직업에 맞춰 가지고 살아야 된다. 요걸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학생 때도 몰랐는데 제가 이제 학교 생활을 하면서 학교에 있을 때는 그때 건강 강의 많이 했어요. 뭐 공무원 교육원이라든가 뭐 여러 군데 그때만 해도 또 대학에서는 그런 걸 또 해줘야 돼요. 대학 교수의 생활이 하려 하면은 학문적인 연구해야 되고 또 학술적인 강의도 해야 되고 사회 봉사 활동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분들이 사회 활동을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중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건강 강의를 하면서 10년 전, 20년 전에 그때 많이 했던 얘기가 내가 지금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요 이야기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성격대로 사는 거죠. 자기 성격대로 삽니다. 까칠한 사람들 있죠. 까칠하게 좀 사는 거고. 그리고 오직했으면 철학자는 뭐랬어요? 운명은 성격이다 그랬어요. 피테 같은 사람은 독일에. 그러니까 자기 성격과 자기 직업에 맞춰가 살아야 된다. 그러면 자기 성격이 어떤 건가는 자기가 알아야 되는 거죠. 최근에 우리나라에 몇 년간 책 많이 나간 것이 미움받을 용기.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본 책이죠. 그 책도 한 번쯤은 읽을만 합니다. 혹시 집에 가시면은 자제분들하고 미움받을 용기가 책을 안 보셨으면은 어떤 내용인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예. 그래서 요 이야기도 한번 드리고 싶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데는 동양입니다. 그래, 참 이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일 좋은 게 물 흐르듯이 사는 거다. 제일 좋은 선은 상선약수다. 물과 같다. 물 흐르듯이 가는 거예요. 그런 대로. 참 이게 쉽지가 않죠. 이게 한순간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흐르는 물이 바로 자연의 요체다. 천하의 물보다도 더 부드럽고 약한 것은 없다. 물이 어떻게 보면 단단하고 강한 것을 부수죠. 물이 제일 겁나죠. 지금 보면은 이번에 우리 월요일 날 또 왔죠. 그래서 이것을 대체할 수 없다. 그래서 동양적인 사상에 있어서는 노자의 상선약수라는 것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또 장자의 추수편에 보게 되면은 이 황하 바다의 신은 온갖 시냇물이 모이는 하백이 육지의 모든 물이 내한테로 오기 때문에 내가 최고다 자기가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거라. 내가 더 강하다. 바다의 신이 북해야가 뭐랬냐면은 바다를 네가 몰라서 그렇다. 철 따라 물이 늘고 주는 강하고는 달리 바다는 언제나 변함없이 모든 것을 받아주고 포용해 준다. 이것이 도리가 아닌가. 동양의 사상은 어떻게 보면 요약을 해볼 수 있어요. 강은 어떻습니까? 물이 흘러가면 뚝이 있어야 되죠. 뚝은 강과 바깥 세상을 구분을 합니다. 이거는 12의 세계다 하면은 바다는 만물을 포용하는 세계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철학적으로 도적으로 살아간다면은 나도 편하고 상대방도 편한 이런 마인드가 바로 이 바다의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게 상선약수와 이런 개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요거도 그 장자와 노자의 얘기를 그 핵심만 가지고 얘기를 했으니까 혹시 요것도 한번 그 키워드를 찾아가지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또 자세한 얘기 많이 나올 거예요. 요즘은 보면 아마 찾아보면은 그 카페에 들어가 보게 되면 아마 더 많이 나오죠. 예. 자, 그 다음에 아유 시간이 없네. 최근에 와서 내가 이 좀 마지막 인생의 목표로 하나 잡은 것이 라틴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 대학교 때 지금으로부터 64년도입니까? 그때
65년도인가 라틴어 공부를 그때 반학기 배웠어요. 반학기 배웠던 책이 이사를 가고 많이 갔는데도 지금이 그 책이 있고 그때만 해도 잊어버렸는데 내가 이제 외국어 공부는 자랑이 아니고 영어, 중국어, 일어 또 뭐 하여튼 괜히 외국어는 많이 좀 찝쩍거려 봤어요. 찝쩍거려 봤는데 놀이에 와서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것이 지금 라틴어라서 최근에 와서 내가 라틴어 공부도 좀 하고 옛날 생각도 있고 해서 그 책 중에서 서양의 사상을 집약한 로마 시대 키케로라든가 이런 라틴어예요. 그 세 가지 키워드가 뭐냐 하면은 첫 번째로 아모로 파티입니다. 자기의 운명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첫 번째인데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은 인생의 입장은 긍정 아니면 부정이라는 거죠. 아까 우리 그 스트레스 받을 적에 긍정적으로 받으면 좋은 게 많이 나오고 부정적으로 보면 노르아드레날린 물질이 나오는 거죠. 살아가면서 사물을 대할 때 어떤 것이든지 이것을 내가 긍정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냐, 이 마인드를 먼저 가지는 거냐 부정적으로 보느냐. 그래서 긍정적인 입장이 되게 되면은 어떤 합리적이고 현명한 결정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제일 우리 유명한 말이 있죠. 솔로몬의 반지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유명한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나는 그 솔로몬에서 나온 줄 알았는데 이게 라틴어에서 이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라틴어만 가지고 하면 인생 철학을 얘기할 만큼 깊은 얘기인데 오늘은 이 짧은 이야기만 가지고 해서 좀 아쉽습니다만 인생은 아름답다. 당신의 운명을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고 나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손하면서 살아가자는 거예요. 모멘토 메리, 죽음을 기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죽는 것이 있는데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소홀하게 살 수 있느냐. 순간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황금과 같은 시간이죠. 그러니까 현재를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 남하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남하고 비교할 만큼 인생이 긴 인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이 짧다는 걸 명심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가치 있게 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운명을 사랑하고 죽음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나옵니다. 오늘 오면서 9월인데 9월이 되면은 꼭 나는 듣고 싶은 노래가 한 번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FM 음악 방송에서 나오는데 September Song이라는 게 있어요. 9월의 노래라는 게 꼭 한번 추천하고 싶어요. 유튜브에 들어가 가지고 September Song 한번 해보십시오. 1936년도에 나온 미국 노래인데 미국의 그 고전적인 그 노래예요. 지금 세월이 거의 100년은 못 됐습니다만 그 내용이 너무 좋아요. 그 봄부터 가을까지 너무 길었다. 이 precious day를 I will spend with you. 당신과 같이 보내고 싶다는 건데 그 정말 좋은 노래예요. 지금 9월이 되면 하여튼 저는 무조건 제1번으로 듣는 노래인데 꼭 그 가사도 너무 좋아요. 이 좋은 우리가 살고 있는 자기의 인생 가치 있게 살아가십시오. 꼭 한번 유튜브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September Song 정말 좋아요. 그 역대 가수들 프랑크 시나트라 뭐 누구 다 부른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의 노래를 들어보면 어느 게 좋은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마지막입니다. 이제. 자, 자기 운명을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고 모멘토 메리, 죽음을 생각하면 아까 말했듯이 현재를 가볍게 살아야 되겠죠. 까르페 디엠.
오늘 오면서 한 번 더 확인을 했는데 이 영화 어느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를 아마 못 보신 분도 계실 건데 로빈 윌리엄스 재작년인가 자살했죠. 로빈 윌리엄스 어느 죽은 시인의 사회 그 학교 신임으로 와가지고 학생들에게 부르짖은 게 카페르디엠이에요. 현재를 잡아라. 오늘 너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건전하고 확실하게 즐거라. 오늘 즐거라. 이거를 얘기를 참 많이 하죠. 좋아하는 젊은이들도 참 많이 있고. 그런데 그러면은 현재 생활에서 자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 프레젠트라는 요 책이 갑자기 이분 쓴 사람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분도 20년 전에 현재라는 책을 써가지고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데 최근에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는 걸 지상에서 봤어요. 책 이름이 현재예요. 그 부분은 프레젠트란 말이 영어에서 보면은 현재라는 말도 되고 선물이라는 것도 돼요. 프레젠트가. 그러니까 현재를 충실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다. 이거나 지금 라틴에서 나온 까르페 디엠이나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에 평범하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다른 데서 많이 듣고 앞으로도 계속 듣지만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켰던 서양의 핵심은 아모르 파티, 모멘토 메리, 까르페 디엠 이 세 개 서양의 오늘 그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두면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에 빨리 하겠습니다.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라서 인생이란 열정적으로 경험하는 거다. 그러니까 요 말도 좋아요. 우리는 학교를 위해서가 아니라 인생을 위해서 배운다. 나는 공부하는 노동자입니다. 최근에 와서 라틴어에 대한 책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라틴어 수업이라 해가지고 그것도 한번 책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서울에 우리나라 한 그분이 로마에 몇 안 되는 그 판사가 돼가지고 세계적으로 지금 이름을 날리신 분인데 그분이 서강대학에서 라틴어를 수업하면서 인생 철학을 얘기해 줘가지고 책으로 나와 있는 건데 혹시 한번 그 라틴어라든가 더 보고 싶은 분들은 라틴어 수업 최근에 아마 그 책 베스트셀러의 이름도 오르내렸는데 아주 그는 혼자 읽기는 아까운 책입니다. 예, 가족들이 한번 읽었으면 좋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마지막 왔습니다. 갱년기 이후에 남자하고 여자하고 차이 없죠? 갱년기 이후에는 오히려 그 신체적인 건강이 변하고 둥지 증후군이 생기니까 더 적극적으로 그동안에 못했던 내를 위해서 더 내 인생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건강해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운동도 더 해가지고 내의 운명을 개척할 수도 있고 식사 뭐 지금까지 잘해왔는 거 고루고루 하고 스트레스도 내가 이겨낸다. 기회가 되면은 더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자. 이렇게 부일여성대학 오면서 제가 한번 보니까 등록비에 비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죠? 가성비 맞죠? 아니 내가 그래서 부일여성대학 옛날하고 어떤가 그거 보니까 내 생각보다 놀랐습니다. 이런 데 참가하면은 각 강사들이 그래도 나름대로는 다 그 전문가들이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꼭 하십시오. 계속 기회가 되면. 자, 이제 마지막에 왔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입니다. 이것도 정말 좋은 시예요. 요 시를 내가 그 소개받은 거는 우리나라 자칭 천재라고 했던 무예 양주동 아시죠? 무예 양주동 씨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일본 와세다, 지금으로 말하면 100세가 넘은 사람인데 일본 와세다 대학 영문과를 나오고 하신 분인데
그 사람이 외국 문학을 하다가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이두 문자를 연구하니까 그때 자기가 국문학으로 빠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해박한 사람이에요. 영문학, 불문학, 한문학 이래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시에서 세리의 우리 고등학교 때 세리의 야별무보다도 더 자기의 마음을 사로잡은 게 이 내용이다 해가지고 했는데 이 대학교 때 그분의 한테 그 접해가지고 지금도 내가 잘 이야기하는데 한번 요거도 한번 보십시오. 자, 어느 틈에 가버린 지난날의 즐거움을 그대는 의 탄식하느니 어떤 것은 가혹한 운명이 다시 안 빌려주고 모든 것은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하거니 나는 하늘에 꽂힌 무지개와 풀잎에 맺힌 이슬을 보느라 보기는 보건만은 무엇 때문에 그들이 빛나는지 살아있는지 묻지 않노라. 마지막 팔짱을 끼고서 나는 그들을 대불러 오려고 머뭇거리지 않노라. 그것은 부질없는 일. 이 세상에서나 어느 다른 고장에서나 그들은 다시 빛나리. 분명 다시 빛나리. 마지막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도 지나간 거 생각하지 마시고 지나간 거는 지나가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빛나자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빛날 거예요. 예. 정말로 남은 인생을 한번 빛나게 우리가 한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양적인 것도 한번 안 소개시키지 않을 수가 없네요. 중국 여행하면은 항주에 가게 되면은 소주에 한산사라고 있죠. 가서 그 위에 또 종을 한번 치는 데는 약간의 그 돈을 주고 하는데 당나라 시대 때 지금부터 1500년 전에 장계라는 시인이 그 시를 써놓은 거 있습니다. 그 종이를 내 받은 걸 지금도 내가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최근에 와서 또 아까 좋아한 게 예전부터 당나라 시를 내가 조금 많이 조금 접하고 있거든. 그 중에서 가을이 되면은 이 이야기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달지고 까마귀 우러대는 설이 가득한 하늘 강단풍 어선의 등불 시름겨우 바라보다 조론 나그네 소주승박 한산사 한밤의 종소리 나그네 배천에 들려.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일본 여행을 내가 하다 보니까 이쇼懸命열심히 영업하고 있다. 음식점 앞에 나 저거 딱 해놓은 거 보고 야, 그래서 내가 이 했고 최근에 와서는 내가 이 중학교 때부터 합창을 했어요. 합창을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데 몇 년 전에 서울에 그 전국 고등학교 그 합창제가 있었어요. 내가 경남중학교 경남고등학교 나왔는데 서울에 우리 동기들하고 용마 합창단이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서울에 가가지고 유엔평화 합창단이 그때 몇 년 됐네요 벌써. 저는 이렇게 나름대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놀이가 되더라도 열심히 인다기 바랍니다.